이번에는 측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 탐구 방법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는 활동 중 하나일 겁니다. 몸무게를 잰다든지 또는 하루 동안 얼마나 공부했는지 시간을 체크하는 것들이 바로 측정에 해당하죠. 특히 요즘엔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체중계와 연동되어 그날그날 잰 체중을 기록해주는 어플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측정은 도구 사용을 통해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찰한 것을 수량화하는 활동이죠. 따라서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마땅한 도구가 없을 때 어림짐작으로 추정하죠? 그 어림짐작도 측정에 포함되니 꼭 알아두세요. 그럼 측정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쉬운 데다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 듣다 보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먼저 길이 측정입니다. 길이 측정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점량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하나 덧붙이자면 이왕 측정한 값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측정한 값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유효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학습지에 있는 연필의 길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연필의 길이가 8.7cm네요. 또는 8.70cm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수치인 것 같나요? 모두 8.70cm를 선택하겠죠? 바로 유효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길이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버니어 캘리퍼스처럼 눈금이 세밀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피 측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부피란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액체의 경우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비커나 메스 실린더 등의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 이때 유의할 점은 바로 액체의 높이와 시선의 높이를 같게 해야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체의 부피는 다들 알겠지만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측정한 후 세 값을 곱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기 어려운 형태가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바로 액체에 담가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면 그 물체의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액체에 녹는 물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죠? 자, 세 번째는 물체 혹은 질량 측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무게와 질량의 차이점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질량은 그 물체의 고유한 양이므로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반면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량과 중력 가속도에 곱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변하면 무게도 변하게 됩니다. 또한 힘이니까 당해도 역시 힘의 단위인 뉴턴을 씁니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죠? 끝으로 온도 측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온도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섭씨 온도는 1기압하에서 물이 얼은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정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겁니다. 화씨 온도는 독일의 다니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의 이름을 딴 단책인데요. 이 역시 물의 어는 점을 32도, 끓는 점을 212도로 정하고 그 간격을 180등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어는 점을 32라고 하는 애매한 숫자로 만들었나 궁금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파렌하이트 당시 인공적으로 가장 차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음과 물, 염화아모늄을 섞는 것이었다는데요.
이 온도를 용도로 삼았다고 하네요. 절대 온도는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인데요. 그 이유는 기체의 열 팽창에 입각해 결정된 온도로 0K는 열 에너지가 없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 온도의 특징은 온도 간격을 섭씨 온도와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섭씨 온도보다 273K 높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물의 어느 점이 섭씨 온도로 0도씨로 표현하면 절대 온도에서는 273K가 됩니다.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업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의 경우는 화씨 온도의 0도 기준으로 꼽고 싶네요. 이처럼 어떤 상식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과학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한 가지 문제를 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인 축구는 대표적인 단체 경기 중 하나죠. 이 축구는 한 팀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왜 축구는 11명으로 결정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에 이어 기본적 탐구과정인 분류, 예상, 추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